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월 28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밀란 대 토리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밀란은 밀라노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결과적으로 라이벌을 격파하고 우승을 확정짓는 영광을 누렸다. 다만 현재 남은 일정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코파 이탈리아와 UCL, 리그 무패 우승 모두 물 건너간 상태다. 감독이 로테이션을 쓰는데도 아주 적극적인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5번의 남은 라운드는 로테이션과 실험적인 운영을 하게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다. 이어서 토리노는 일단 인터밀란의 동기부여가 적다는 점은 이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토리노가 인터밀란의 견고함을 돌파할 만한 전력인지는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5번의 매치에서도 한 골에 그치는 극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올 시즌에도 중앙에서의 창조성 부족으로 인해서 측면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잦았던 게 사실이다. 물론 두 팀의 견고함에서의 차이보다는 공격력에서의 우세는 인터밀란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변수는 로테이션의 적극적인 인터밀란의 성향과 우승을 확정짓고 더 이상 인터밀란이 시즌 내내 동기부여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토리노가 인터밀란의 견고함을 장공략하는 전력은 아니라고 본다. 인터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본머스 대 브라이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머스는 브라이턴을 상대로 아주 약했던 전력이다. 브라이턴이 본머스의 강한 압박이 붙기 전에 전개를 하는 식으로 가면 본머스의 압박도 상당히 무력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현재 브라이턴의 미토마가 없는 것은 엄청난 이득이다. 지금까지 본머스를 온더볼 양상에서 매우 잘 괴롭힌 자원이었고 본머스 상대로 3골을 기록하는 등 본머스 킬러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수비에서의 부담이 꽤 줄어들 것 같은 상태다. 이어서 브라이턴은 현재 공격 유닛들의 구성이 완전하지 않은데 이 와중에도 플랜 A의 변화가 없는 점이 아쉬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른 전력들이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자 브라이턴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양상이 자주 보이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도 2골만 기록하는 등 미토마, 마치 듀오가 양 측면에서 활약하던 시절과는 확연히 득점력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브라이턴이 미토마와 마치가 있던 상황보다는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본머스가 강하게 대인 압박에 들어가면 브라이턴의 전개도 꽤 곤란을 겪을 수 있고 본머스의 기동성에도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트넘 대 아스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 뉴캐슬 원정에서 대패하면서 5위로 떨어진 상황이고 아스날과 첼시라는 런던 라이벌과의 매치가 연달아서 잡혀있다. 사실 토트넘의 위기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 읽혀버린 것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뉴캐슬이 전술적으로 대응을 하자 빌드업에서의 미스와 광활한 뒷공간이라는 약점이 크게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이 와중에 두 풀백이 모두 날아간 상태인데 특히 빌드업 상황에서 양 측면의 공간이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아스날은 확실히 전방 압박에서 1대1로 상대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좋다. 지난 매치에서도 점유는 밀렸지만 상대가 거의 찬스를 잡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양상은 칭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상대 풀백들이 전부 아웃되어버린 것도 상당히 큰 긍정 요소다. 특히 사카와 웨데고르가 있는 우측과 트로사르가 2경기 2골로 좋은 왼쪽의 조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스날이 우세한 흐름이다. 결국 토트넘의 공격적인 전술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양풀백의 누수로 인해서 아스날의 측면 공격이 날개를 달 수 있게 된 상황인데 아스날이 전방 압박으로 상대가 공격적으로 밀고 나오는 상황에서의 대응도 지난 경기에서 깔끔하게 보여줬는데 이 상태에서는 전방에서 공을 끊어버리고 공격을 하는 것으로 상대를 공략하기도 했다. 아스날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메넨 글라트 대 유니온 베를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넨은 우니온을 상대로는 아주 약한 편이었다.
일단 우니온의 강력한 중앙 압박에 역습도 잘 통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본인들이 역습에 당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 시즌에도 중원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코어라인 부상도 상당히 많은 모습이다. 그나마 우니온의 힘이나 전방에서의 저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이어서 우니온은 문제라면 일단 공격이다. 수비는 라이프치히나 프랑크푸르트, 레버쿠젠 등을 상대로 중앙을 막아버리는 것으로 실점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공격은 사실상 고젠스의 개인 기량에 맡기는 편인데 지난 경기 어시스트도 고젠스가 했고 최근 4경기 1득점으로 빈공 양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겨울에 베커 등 공격수들을 대거 이적시킨 탓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넨도 우니온의 중앙 압박을 잘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니온 입장에서도 고젠스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양상이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니온 전방에서의 무게감이 겨울 이적 시장을 거친 다음에는 더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스트라스부르 대 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라스부르는 빌드업을 중앙에서 정교하게 하는 것에는 재능이 그다지 없는 편이다. 하지만 스트라스부르의 무기는 수비와 압박에서의 힘, 오히려 니스가 이런 유형의 팀에게는 속공을 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스트라스부르가 니스를 상대로 상당히 진땀을 빼게 만드는 수비적인 강세에서는 기대를 걸어볼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니스는 확실히 강호들보다는 약체를 상대할 때가 문제다. 특히 원정에서는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무패지만 그 아래 순위를 상대로는 2승이다. 그나마 1대0으로 이긴 두 경기가 전부라서 시원한 경기를 한 번도 기록하지를 못한 셈이다. 결국 라인을 내린 상대를 파괴할 지공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니스가 속공을 하지 못하도록 스트라스부르가 라인을 내리면서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이 상태에서 니스를 상대로 재미를 꽤 본 전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스트라스부르가 공격 상황에서의 전개에 능한 팀이 아니라는 점이 니스 입장에서는 다행일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라나다 대 오사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라나다는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스타일을 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는 4골만 허용하면서 오히려 짠물 수비의 덕을 보고 있는 양상인데 물론 이를 위해서 공격력을 상당히 포기해야 하는 상태다. 오픈 플레이에서 기대 득점이 1점을 넘긴 경기는 하나도 없었고 적극성이 떨어지면서 펠리스트리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이 사라졌다. 이어서 오사수나도 현재 부디미르가 없으면 타겟 플레이와 득점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지난 경기에서도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세컨볼과 이선의 골 기록으로 한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부디미르의 대체자가 리그 3골에 그치고 있는 가르시아라는 점은 스탯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나마 파이브백도 서슴지 않고 쓰면서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라나다도 상당히 짠물 수비팀으로 거듭났다고 보는 것이 옳아 보이고 오사수나도 서슴지 않고 파이브백을 가동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은 상태다. 물론 오사수나가 부디미르가 있었다면 유리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부상 상황이라면 전방 파괴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